이 나트륨 섭취량은 전체 사망률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일찍 죽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믿고 있던 상식 한 가지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금이 혈압을 올리게 되고, 혈압을 올리게 되면 혈관이 손상을 받게 돼서 결국은 심혈관계 쪽의 사망률을 높일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혈압 조절을 철저히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금 섭취와 사망률, 또 소금 섭취와 심혈관계 사망률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의사들과 건강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늘 이렇게 얘기하죠. 짜게 먹지 말아라. 저염해라. 국을 먹더라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먹지 말아라. 나트륨은 혈압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상식처럼 되어버린 주장의 근거는 1953년도 한 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메닐이라는 교수팀이 나트륨의 섭취량과 고혈압, 신장 기능, 부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살펴보면 생리식염수의 6배에서 10배 정도의 아주 농도가 진한 그런 소금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예상한 것은 이렇게 높은 농도의 소금물을 먹게 되면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고 부종도 심할 뿐만 아니라 신장이 금방 망가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93마리의 쥐를 1년 동안 관찰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금물 양에 따른 평균 혈압의 변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생리식염수 농도의 8배 정도의 진한 소금물을 먹은 쥐들은 평균 혈압이 한 152 정도, 수축혈압이 152 정도였고요. 9배 정도의 소금물을 먹은 쥐에서도 평균 혈압이 160 정도가 되었습니다. 10배나 되는 소금물을 먹인 쥐에게서는 168 정도의 평균 혈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한 소금물을 먹는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연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결국은 신장이 망가져서 죽게 된다. 이제 이런 가설을 세웠던 건데 놀랍게도 염분 농도가 7%, 8.4%, 9.8% 정도 되는 그렇게 진한 소금물을 먹인 쥐들에서 신장 손상 정도는 1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농도로 쥐들은 먹지 않죠. 실험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높은 농도의 소금물을 먹인 것인데 혈압이 사실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심하게 오르지도 않았고 신장 손상도 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였기 때문에 이 연구로부터 이후의 연구들은 나트륨은 혈압을 올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트륨은 혈압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나트륨을 많이 먹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난 2023년도 1월 달에 세계적인 학술지인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우리나라 연세의료원의 가정의학과 교수님 2분과 통계의학 교수님 1분이 함께 공동 연구한 내용이었는데요. 약 10년간 14만 3,0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10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사망자 수는 5,43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은 985명이었어요. 이 연구진들은 이 참가자들을 나트륨 섭취량과 칼륨 섭취량을 기준으로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나트륨과 관련해서 이 나트륨 섭취량은 전체 사망률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 심혈관계 사망률과도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일찍 죽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결과들은 기존 의학계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번 연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했던 연구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우리 몸에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가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적게 먹는다고 혈압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율신경계는 끊임없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는 나트륨 양을 계속 감시하면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소금을 재흡수하게 하고요. 혈압이 높아지면 소금을 재흡수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체액이 많아지면 혈관을 이완시켜서 또 혈압을 조절하고요. 또 체액이 적어지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하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신경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먹는 소금이 직접적으로 혈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오늘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는 혈압이 갑자기 확 높아져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신경 시스템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움직이면서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압을 조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건강에 나쁘지 않다. 또 소금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소금을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간 기능이 아주 나쁘신 분들은 물이나 소금을 자유롭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장기들의 기능이 정상적인 그런 건강하신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소금량을 줄이려고 애를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을 간이 잘 맞게 드시면 알아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흡수를 덜해서 혈압을 적당하게 조절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가 소금이 건강에 좋지 않다, 혈압을 올린다라는 그런 내용을 늘 듣기 때문에 저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을 먹어도 그냥 맹물을 주로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저염을 하거나 맹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소변을 많이 보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탈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알아서 물이 맥힙니다. 우리 자율신경이 그런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열심히 물을 드시는 분들은 한 1.5에서 2리터 정도를 드시는데 그렇게 맹물을 계속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이면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인 0.9%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소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한 컵 먹는다고 꼭 한 컵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탈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막 수년 동안 계속 되면은요, 그 탈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몸이 건조해지는 거죠. 건조해지게 되면 가렵게 되고요. 피부과를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과에서 물론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을 주겠죠. 그러면서 잘 관찰하시는 원장님들은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물을 좀 더 드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맹물을 많이 드시던 환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물을 더 드셔야 되잖아요. 평소에 먹던 2리터보다 더 많이 드시겠죠? 그럼 점점 더 탈수가 일어나면서 막 몸이 무기력해지고 온몸이 차가워지고 나중에는 일상생활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물을 많이 드시는 거는 필요할 때 외에는 좀 삼가시고 가능하면 간이 되어 있는 국국물이나 또 평소에도 간을 좀 해서 물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간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오시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최근에는 53세 남자 환자인데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저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마시게 됐는데 저희 병원에 오실 때는 나이가 53세인데 거의 부인이 부축해서 올 정도였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너무 지쳐가지고 대기실에서 한참 쉬었다 들어오실 정도로 기운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식사를 하시게 되면 숨이 찰 정도로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상태셨어요. 어지럼증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나서 막 세수하시다가 어지러워서 누우셔야 되고 막 그런 정도로 기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저염하시고 맹물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몸의 체액이 완전히 고갈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부족한 체액을, 간질액을 계속 채워준 거죠. 수액을 통해서 계속 채워줬고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점점 몸이 회복돼서 지금 한 2개월 정도 되셨는데 훨씬 더 외모도 젊어 보이시고 식사도 좀 더 잘하시게 됐고 굉장히 씩씩한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금물을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식사하실 때 따뜻한 국국물을 많이 드시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도 소금물을 계속 드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하고 땀 흘리고 대소변 이런 거 하면은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의 여분의 물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이 맹물이 아니라 간이 적절하게 돼 있는 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금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 끝에 어떻게 했냐면 천일염을 가지고 구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미네랄은 그대로 남은 상태로 500cc 따뜻한 물에 넣고 녹여서 드시게 되면 염도가 한 0.5에서 0.6 정도 되는 적절한 간의 소금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스틱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이제 계속 소금물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의 간질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올리지 않고 우리 몸의 체액을 유지해서 건강하게 하는 좋은 음식입니다. 또 10년간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소금 섭취량과 사망률, 심혈관계 사망률은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저염식과 지나친 맹물 섭취는 오히려 우리 몸에 탈수를 일으켜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한 공포를 버리시고 음식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간을 좀 적당히 해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우리 몸에 순환할 수 있는 물이 많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그만큼 건강을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